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절대 공간의 틀을 만들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다양함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활동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한테 일과 놀이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영원히 미완의 건축이 그때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있고요. 로디자인에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김동재입니다. 사실 건축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건축주분이죠. 기업주와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니고요.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업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추상적인 건축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구조 체제를 얘기하는 에도크라시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연한 조직 체계를 통해서 운영 체계를 달리하는 현대적인 오피스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었죠. 유동적인 업무 체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다중적인 관계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간 개념을 탈피해서 개별 사용자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됐을 때 자생적으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는 이제 업무 공간, 회의 공간 이렇게 둘로 딱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흩뿌려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협력하는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유연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디지털 기반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하고 장소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노마딕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큰 덩어리 건물에서 외부를 이렇게 파내는 식으로 돼 있어서 빗줄기가 중정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 쪽에서 들어가는 빛들을 통해서 내부 보이드들이 생겨서 공간이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엇갈려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대각선으로 시선의 교차들이 발생이 되죠. 다층적인 시선이 일어나면서 상호 간의 교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층별로 단절됐던 것을 소통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내부 공간에서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건물은 5개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3개층은 오피스예요. 첫 번째 이렇게 띄어져 있는 2층이죠. 그 부분은 옆쪽에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한 층을 다 커튼홀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유리로 다 열어서 빛이 들어오고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 층은 자연은 보이지만 저희가 보고 싶지 않은 전경들도 같이 오버랩해서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지우고 이쪽으로는 열고 지워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배치만 하면 그냥 같이 공존하면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막히고 닫히는 부분을 두 번째 층에서는 명확하게 해주고요. 열린 부분은 그 중간에 중정이라든가 테라스를 놔서 범버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생기겠죠. 제일 위로 올라가면 멀리 스카이라인도 보이지만 주변에 이제 지우고 싶은 부분들은 스카이라인을 살리면서 밑부분을 조금 지워내고요. 그리고 또 중간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하늘로 열린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층별로 완전히 다른 외부 환경을 인면에다가 투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스킨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의 층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보이드를 통해서 대각선으로 소통이 되고 연결도 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프롬나드의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근대하고 다르게 노동 시간이라든가 노동 양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즐기면서 일할 때 가장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한테 일과 놀이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공장처럼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공간적으로 일과 놀이의 구분을 좀 흐리게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행위유발 캔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신도화지를 펼친다라는 개념으로 공간 체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시작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자생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든다. 그게 초기에 했었던 구조 체계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업무 공간들의 굉장히 다른 층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공간 요소에 뿌려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계성을 없애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꾸며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면은 그 안에 뭐 볼풀 회의장이라든가 헬스 공간, 뭐 미용실, 거실 같은 리빙 공간도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는 거를 했는데요. 그 배치는 업무라고 하는 일상에 반대되는 비일상적인 요소들을 우연치 않게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우연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비일상적인 프롬나드가 일어날 수 있는 하루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비일상적인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다중적인 장소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한 공간이 굉장히 다변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형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절대 공간의 틀을 만들고요. 그 틀은 잠재성을 지닌 그냥 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안에서 오히려 다양함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활동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임의적인 관계가 임의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자신만의 장소를 선택을 하죠. 오전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회의가 있는데 어떤 회의에서 하겠다를 정하고요. 중간에는 나와서 미용실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 공간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 시간에 그걸 이용하는 것들을 다 허락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상을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일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건축에서는 자기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자기의 일상을 큐레이팅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 조직을 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유연한 자율적인 형식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피스가 아니고 다른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설물 자체가 완결된 기능적 시설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장소화되어가는 영원히 미완의 건축이 그때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든 대로 생활하세요라는 오피스보다는 유연한 체계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일상도 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이 오히려 더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 장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을 그냥 짓는 거지만 이 건축을 통해서 그 오피스가 나가야 될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질문, 노동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건축가로서 기업주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담긴 건축물들이 하나씩 도시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생기 있는 도시가 그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떨어져 있는 건축물이지만 사실은 도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